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카메라 슬라이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슬라이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수평으로 이동을 하거나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거나 수직으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이동을 도와주는 장비예요. 이 카메라 슬라이더를 이용을 하면 영상을 조금은 더 분위기 있게 또 시네마틱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제가 구매한 슬라이더 관련된 장비가 있는데요. 슬라이더는 사실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제품은 스케이트 돌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타는 스케이트처럼 생겼고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스케이트 돌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돌리를 이용을 해서 이동하면서 부드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에 보레드를 올려서 카메라를 올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카메라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직진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앞에 라사를 풀러서 바퀴의 각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바퀴는 30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고 고정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원 회전을 하면서 제품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이트 돌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슬라이더처럼 한계점이 없잖아요. 일반 슬라이더는 60cm면 이만큼, 80cm면 이만큼 처음부터 끝까지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리밋이 없이 계속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동물들을 촬영할 때 유리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 영상을 찍다 보니까 긴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테이블 위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슬라이더보다 효과가 좋기도 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평평한 땅이 아니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홍보 영상 같은 걸 보면 밖에 길에서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그 노면에 진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스테빌라이저가 잘 되지 않으면 영상을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굉장히 평평하거나 부드러운 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제품 촬영을 하면서 이런 바닥에다가 놓고 이렇게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높이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평평한 받침이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에는 한계의 제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코노바의 K1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코노바 슬라이더 자체가 80cm인데 이게 약 20만원 초반 정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전동 슬라이더를 이용을 하게 전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도 50만원 초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 굉장히 좋고 망가져도 그만이고 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서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의외로 내구성도 튼튼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던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 시스템도 같이 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 전동화 시스템이 지금 좀 망가져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수동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우리가 좀 비싸게 사용하는 이런 삼각대들은 하단에 두 개의 바가 있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롤러가 4개가 장착이 돼서 카메라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롤러가 하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그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는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소리를 간략하게 들려드리면 일반적으로 실업이나 이런 다른 슬라이더는 이렇게 소리의 차이에서도 느껴지시죠? 다만 이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실업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0만원 초반, 이 슬라이더만 50만원 초반인데 이 코노바 K1 같은 경우에는 전동까지 해서도 50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동화까지 하는 이 슬라이더를 저는 추천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아직까지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만든 기업 영상 중에서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전동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같은 속도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벗긴 다음에 안에 내부의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똑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에서 두 개의 파일을 겹쳐서 놓으면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이동을 했었던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파일의 길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놓고 마스킹을 따서 디졸브를 놓으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스킹된 게 디졸브가 되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의 엔진을 엑스레이처럼 보는 것처럼 하는 효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손으로 해도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손으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끝 지점까지 정확하게 부드럽게 완벽한 속도로 이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처음에 엔진이 닫혔을 때, 그리고 엔진이 열었을 때 두 번을 완전히 똑같은 속도로 촬영하는 건 사실 사람은 못해요. 뭐 사람은 못한다기보다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동 슬라이더를 이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동 슬라이더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다. 그런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에 롤러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아무래도 비싼 슬라이더보다는 조금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제가 수직으로 세워놔서 이 다리가 잘 버티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이 아니게 다리를 세우면 이 끝에 다리들이 이걸 못 버텨요. 네. 이 다리들이 이거를 이렇게 못 버텨서 사실상 바닥에다가 놓고서 촬영하는 것은 진짜 평평한 곳이 아니면 쉽지 않다. 경사가 있는 곳이면 어렵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이 저렴하고 어느 정도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슬라이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서 슬라이더를 익히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제품은 실업 슬라이더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업이라는 브랜드를 잘 몰랐어요. 근데 카메라에서 영상 하시는 분들 중에 슬라이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실업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동을 포함을 하게 되면 200만원 가까이 육박을 하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슬라이더는 60cm인데 이것만 해도 50만원이 넘어요. 대신에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노바에서 단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이 바닥에 서 있는 이 다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모니터도 올리고 보레드도 굉장히 큰 건데 이렇게 짱짱하게 잘 버티죠. 굉장히 튼튼한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몇 분들께서 슬라이더가 좋기는 한데 짧아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서 제거를 해서 여기에 같은 슬라이더를 연장을 해서 엄청나게 길게 할 수가 있고요. 전자동 시스템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길이의 제약이 없이 끝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삼각대를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DM이나 문의가 많았어요. 이 제품 도대체 어디 거고 얼마에 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슬라이더 제품을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 슬라이더에 원터치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시스템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별도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잠깐 내려보면 액티브 75mm 이렇게 보레드를 올리는 게 있는데요. 이 제품 또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이고요. 하단에 있는 이 제품 또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더 외에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해야 돼요. 이 슬라이더를 60cm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0cm짜리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런앤건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슬라이더가 길면은 이렇게 삼각대 하나로 슬라이더를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삼각대를 이곳에 하나 두 개를 세워서 길게 해야 되는데 삼각대에 카메라를 올리고 수평을 맞추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삼각대 촬영을 하다가 슬라이더에 올렸다가 다시 삼각대에 오고 이러면 설치하고 세팅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바로 슬라이드 촬영해야겠다 딱
할 수가 있죠. 다만 이 슬라이더도 당연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이에요. 이 슬라이더 60cm만으로도 가격이 50만원 초반에 육박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를 연장하고 이런 것에는 추가로 돈이 또 이만큼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동화까지 하게 되면은 정말로 200만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 제품을 전동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조금은 망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가운데에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는 돌리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속도를 돌리면 풀러주기도 하고 락을 걸려서 조금은 더 뻣뻣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무리 돌려도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게 없어요. 뭐 제가 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풀러도 빨라지지도 않고 잠근다고 느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 슬라이더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이거나 천천히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정을 하는 게 더 편하고 익숙한 거라고 생각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슬라이더, 실업 슬라이더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구매하고 사용했었던 슬라이더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제품 외에도 뭐 에델크론, 아이푸티지에서도 슬라이더가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거나 성능이나 휴대성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고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이 조금은 더 시네마틱하고 멋있는 영상을 원하시면 슬라이더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